복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좀 가벼운 얘기지만 이제 오늘 이제 김기선 의원님께서 남아 계시니까 제가 김기선 의원님 마음으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밝혀져요. 시간과 자연이 모든 것을 밝혀주고 심판을 해줄 거거든요. 결국 민주당이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산업부가 거기에 다 한 통속이 돼서 한 그룹핑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걸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반대 진영에서 한국당이 이걸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인 드라이브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실체적인 민생을 챙기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행동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께서 6월 20일에 우리 당은 망국적 탈원전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정책 결정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표의 말씀이 있으면 정책이라든지 그 희야 조직에서 이런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행동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행동들이 지금 너무 미진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의 방향들을 좀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반에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전반의 얘기는 짧게 얘기 드리기 위해서 탈원전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미세먼지, 전기요금, 경제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한국당에서 그렇게 많이 외쳐댔지만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안 보였죠. 근데 지난번 올해 초 손학규 대표가 멘트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설계도를 그린 국가기후 환경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국당이 말했을 때 정부와 민주당은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국가기후 환경회의라는 건 뭐냐면 아까 소득주도 성장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완충을 해준 것처럼 국가기후 환경회의를 통해서 탈원전의 연착륙을 시도할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이게 올해 4월에 출범이 됐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이에요. 자, 그리고 그 내부 조직도를 보시면 어떠한 인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조직이 무슨 조직이냐면 상향식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 의사결정을 내년 2020년 3월에 제안을 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내년 총선이 4월 15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연착륙을 반기문 위원장이 제안하는 것으로 제안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당은 이걸 보고 있어요. 근데 한국당이 실체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탈원전의 목소리에 주인공이 못 되고 있습니다. 실체적인 건 뭐냐? 시간 관계상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3차 예기분에 대한 문제들 많이 언급해놨죠.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3차 예기분에서 모태를 하겠다고 했던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해서 217명의 온고인단을 구성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차 변론 중이지만 법원의 취소소송 계류적인 8차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3차 예기분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기도 했지만 법원 사법부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이 사안을 근거로 해서 3차 예기분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3차 예기분은 아까도 헌법적, 위법적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범국민 소송인단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 217명을 모집하는 거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납세자연맹, 소비자연맹, 범국민적인 소송인단을 만들어야 되고 그 소송인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한국당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나서서 이 소송인단을 구성을 하고 취소소송 및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좀 이거는 월성 1호기 국고 손실적 법적 대응인데요. 자, 보세요. 월성 1호기가 2012년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았어요. 자, 그 기간에 돈을 얼마 썼냐면 7천억을 써서 설비 개선을 했습니다. 자, 7천억을 쓴 사람이 있어요. 7천억을 쓴 사람은 계속 운전을 월성 1호기를 쓰려고 했던 사람이다. 근데 2018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근거에서 공급에서 제외한다는 산업부 글씨와 그다음 행정계획과 그다음에 한수원 이사의 의결로 월성 1호기가 중단됩니다. 자, 7천억을 살리기 위해서 쓴 사람과 월성 1호기를 죽이기 위해서 7천억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국고 손실 대상입니다. 이건 빼박입니다. 흔한 말은. 지난 2018년 10월에 국감에서 수없이 많은 그 위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도자료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실체적으로 실행된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상규명 및 그 특위를 구성 위원장님으로 계신 김기선 위원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 부분은 상임위와 공조해서 바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한 말로 옛날에 양치기 소년 보셨죠? 늑대가 나타났다. 그 세 번째는 거짓말 계속 하다 보니까 목숨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방사선 포비아 만들고 원전에 대한 허위사실 수없이 날리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권력을 등에 업고 원자력 기관, 정부기관에 다 낙하산으로 가 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대진 침대가 망했고 가사미아가 지금 니콜 사태가 벌어지고 원자력 산업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걸 한국당이 지금 옥도하고 있는데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황교안 대표가 말했던 내용을 실천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저는 악평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된다. 청구권자는 그 망한 사람들입니다. 청구권자들을 설득을 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양치기 소년들이 권력의 등에 업고 의기양양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게끔 보편적인 합리적인 기준이 되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2020년 총선을 대비해서 이 탈원전이라는 이 아주 문재인 정부가 악수를 둔 겁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실체적인 활동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탈원전 반대가 한국당 당론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한적으로 가고 이념화되는 탈원전 정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민주당이 일당인 체제에서는 절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총선 4월에서 한국당이 제1당이 돼서 패싱되었던 국회가 다시 국회의 역할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2004년 총선 승리로 탈원전 반대의 실체적 행동이 한국당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